139일 밤 이야기 훈민화자 전일야화는 1. 뽀빠이 이상용이 쓴 글과 2.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화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화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뽀빠이 이상용이 쓴 글. 번데기는 주름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긴 주름일까요? 번데기가 되기까지의 진통, 스트레스, 알아주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 인간의 주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부러 주름지는 삶을 살 필요 없습니다. 나이보다 더 먹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생활이 그렇고 늙게 삽니다. 백화점에 수천 가지 물건이 있어도 팔지 않는 게 행복과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나 박사도 못 만듭니다. 행복과 건강은 자기 발전 제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공장장이요 기술자입니다. 행복과 건강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파업하고 있는 멍청이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자가 늘고 노숙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희망을 키우고 행복이란 자가 발전기를 열심히 돌리는 사람이 줄어들어 안타깝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키 작지, 눈 작지, 못생겼지, 시커멓지, 돈 없지, 온통 부족 덩어리인데도 건강하고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희망에 투자하고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키 크고 잘생겨서 얼굴 하얗고 눈 쌍꺼풀 지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농구나 배구는 키 큰 사람 몫이니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고, 무리하지 말고 샘내지 말고 내 생긴 데서 장점 살려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이 세상에 우뚝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32세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14년간 변두리에서 말단 장교로 근무하였어요.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하고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제 이름도 못쓰고 풀만 뜯어먹고 못 배웠으나 충고하는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현명함을 배웠고, 적에게 잡혀 도망가다 볼에 적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살아난 징기스칸이며, 눈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은 나처럼 눈이 안 보이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 헬렌 켈러. 설마 이 분들보다 형편이 더 어렵진 않으시지요? 어느 실업자 한 분이 찾아와서 저는 건강한데 왜 돈을 못 벌죠? 어쩌면 되나요? 해서 자네 우측 팔 하나 자르고 1억 주면 그렇게 하려나? 아니요, 미쳤어요? 그럼 80 먹은 노인네 만들어주고 10억 줄까? 안 해요. 미쳤어요? 나 갈래요.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11억을 갖고 있는 셈이네. 여러분 팔다리 두 눈 입 멀쩡하다면 불평 말고 열심히 하세요. 뽀빠이는 세계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넣고 10달간 걸어서 백두산까지 걸어갔다가 아버지 못 만나고 친정인 부여에 오셔서 날 낳았습니다. 병덩어리 그 자체이고 못 먹어서 거품에 쌓인 채 나왔죠. 식구들이 땅에 묻었습니다. 평생 걱정거리고 엄마 시집 못 간다고 묻은 걸 본 이모님이 날 캐서 소매에 싸서 뒷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온 동네에 난리가 나서 이틀 만에 찾아다가 죽으려는 걸 데리고 내려와 누워서 6년, 6살에야 걸음마를 시작해서 12살까지 8가지 성인병을 다 알았습니다. 13살에 아령을 시작해서 18세에 미스터 대전국, 미스터 충남, 1966년 미스터 고려대와 응원단장, ROTC 탱크 장교로 근무하고 나왔어요. 22가지 외판을 하다가 38세에 TV에 나와 뽀빠이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무엇이나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세상에 가장 약하게 태어나 가장 건강한 뽀빠이가 되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철물점에 가보면 못이 10가지 이상의 사이즈가 있죠.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즈도 다 쓸 때가 있죠. 엉뚱한 데 가서 꼴값들 하니까 적성에 안 맞으니 불평만 들고 파업하고 포기하는 거지요.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세상에 불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꼭 죽는다는 겁니다. 케네디, 오나시스, 마릴린 mon로, 찰리 채플린 다 죽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다 죽을 건가 결정해야 합니다.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쓸 데가 없으니까 잘 안 데려갑니다. 쓸만한데 갑자기 죽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쓸 데가 있어서 빨리 데려갑니다. 내 집이 없다고요? 인간이 개만 또 못한 때가 있지요. 개는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단독주택에서 살지요. 개가 세금 내나 종부세 내나 주식을 하나 펀드를 하나 그냥 밥 먹고 가끔 짖으면 되고 개소리를 해도 개니까 괜찮아요. 지네들 소리니까. 집이란 잠들면 평수와 아무 상관없지요. 100평짜리 집에서 마귀와 싸우는 꿈꾸고 일어나느니 전셋집에서 천사와 얘기하다 깨는 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엽니다. 마음의 아침은 영혼과 희망찬 내일을 엽니다. 여러분 끈이 있지요? 5끈으로 사세요. 1. 매끈하게 사세요. 2. 발끈하게 사세요. 3. 화끈하게 사세요. 4. 질끈 동여매고 뛰세요. 5. 따뜻하게 인정 넘치는 사람으로 사세요. 외적을 다 물리치고도 동료의 배반으로 감옥에 간 이순신 장군의 억울함. 그래도 참으면 영웅이 됩니다. 저는 우의정의 무대로 천하를 호령하던 1996년 가을 대전에서 국회의원 나오라는 걸 거절했다가 끌려가 가진 고통 다 받고 그 무대 없어지고 나쁜 놈이라고 욕먹고 32년간 심장병 어린이 567명 수술해주고 국민훈장 2개나 받았는데 한 명도 수술 안 했다고 하고 지프차 20년 타고 있는데 벤츠 탄다고 신문에 나고 무죄인데도 신문에 안 내주고 죽고 싶어도 진실한 국민들의 격려로 참고 살아왔더니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막해도 눈을 크게 뜨세요. 팔다리 성하고 눈이 밝게 보이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출발 준비하세요. 돈 많다고 밥 5끼 먹는 거 아닙니다. 위장병이 있으면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고속도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도 사회를 밝게 희망차게 하고 3%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밑거름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365일이라는 시간을 1월 1일에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재벌도 대통령도 다 365일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돈 내고 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받은 365일 잘 쓰십시오. 남을 위해 배려하는 데 많이 쓰십시오. 멋지게 쓸모있게 쓰는 것이 주신 분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하소, 용서하소, 건강하소, 싸우지 마소, 사랑하소, 끝내소. 다음. 이 즐거운 나의 집, 성조교 영원하라는 곡은 미국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조교의 영원하라보다 미국인이 애청하는 노래는 아마 존 하워드 페인의 홈 스위트 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이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이 노래와 관련됐던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양쪽 진영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이 되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양쪽의 군악대는 매일 밤 음악회를 열었는데 어느 날 밤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군 군악대는 아주 특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홈 스위트 홈 곧 즐거운 나의 집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바람결의 쉐이터처럼 전쟁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군인들은 사무친 그리움에 텐트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는 강 건너편에 있던 남부군 진영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남부군 군악대도 덩달아 이 음악을 연주하고 남부군도 북부군도 다 함께 합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으로 뛰어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모자를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을 취재했던 프랭크 막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미쳤다라고 말입니다. 노래 한 곡 때문에 전쟁은 사라지고 오직 조국과 동포에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의 멜로디는 전쟁 중 서로의 적대감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로 시작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원 제목은 홈 스위트 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시절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안되어 모두가 즐겨 불렀던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노랫말을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은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는데 그는 1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아버지가 옹변 선생이었던 덕분에 그 특기를 이어받아 극작가 겸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13살 되던 해 부모와 사별한 이후부터는 그에게는 평생 집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웅변 선생이었던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배우가 된 그는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무대에 진출한 연예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헨리 비숍이 곡을 붙인 그의 이 노래는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에서 불려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고 한 이 노래는 그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집 외에는 자기 집이라고는 평생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떠돌았던 게 그의 한평생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은 프랑스 파리에서 동전 한 푼 없이 떠돌며 사는 신세이다 보니 더 그의 고향집이 그립고 간절해져서 이 노랫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842년 튀니스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10년간 지내며 거기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죽기 한 해 전에 친구에게 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은 없었고 그 맛을 모르고 살았소.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살 것 같소. 라고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연은 그가 사망 후 31년이 지나서야 미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즉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해 왔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던 날 뉴욕항은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저명인사와 수많은 시민들과 65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면서 죽어서야 그의 부모와 같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맞았습니다. 그를 열광하며 환호하던 시민들은 그의 유해가 내려오자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묘는 워싱턴 근교 더 오크힐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죽어서야 집을 구한 그의 묘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워드 페인을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라고요.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고 죽어서 최고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보금자리,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와 평생 사랑과 화평의 미소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다음 141밤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 야와는 1. 침묵의 기도와 2. 넬슨 만델라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받을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 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낫건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